지구인이 레벨업 되는 시간, 지구 In the house. 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홍 반장님과 세 분의 프로님들 한 주 만에 뵙는데 무슨 일 있으셨나요? 왜 이렇게 얼굴들이 좋아하시나요? 타 프로님도 오늘 안색이 되게 좋으신데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물을 많이 마시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날씨가 점점 좋아지니까 네, 맞아요. 우리 집 강아지랑 조금 더 외출을 더 많이 산책도 많이 할 수 있게 돼서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오늘 이분이 또 나오신다 그래서 저는 살짝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럼요. 모두가 아마 반가워하실 것 맞아요. 같은데 1세대 대표 아이돌 걸그룹에서 이제는 배우로 활동하고 계시는 심은진 씨입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은진입니다. 아니 너무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아주 작년에 네.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저희들에게 맞아요. 전해주셨어요. 네, 제가 결혼을 했죠. 네, 혼인신고는 하고 아직 결혼식을 못 올려주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결혼식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저희가 이제 이날 시작을 하려 그러면은 갑자기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이날 하려 그러면은 또 뭐 오미크론이 뭐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 연도에는 좀 하고 싶어서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그럼요. 네, 맞아요. 빨리. 네. 네, 이렇게 코로나19처럼 환경의 역습이 우리 삶에 참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두가 실생활에서 체험을 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또 위기가 기회라고 하잖아요. 생각 환경과 생활 환경, 또 신체 환경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지 전담 세 분의 프로님들과 오늘도 함께 고민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we ever hear from you is blah, blah, blah. All we ever do is go, yeah, yeah, yeah. And we don't even care about what they say. 'Cause it'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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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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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오늘의 생각 환경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의식주 중에 의에 속하는 의류. 네, 그리고 패션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패션에 대해서 이렇게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 보면 저는 부러운 게 저는 옷장을 열어보면 항상 한숨부터 나와요. 왜요? 왜요? 왜 옷은 빼곡히 걸려있는데 왜 매 계절마다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 모든 여자들이 다 그래. 입을 옷이 맞아요. 없어. 왜 그런 거야? 들 가방도 없어. 신을 신발도 없어. 아마 무소유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저희 엄마 항상 그랬습니다. 엄마는 옷이 없다. 네. 항상 옷이 없다고 했던 그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람은 영혼이 허기가 지거나 마음이 허할 때 옷이 없고 신발이 없고 가방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성향이 있대요. 아, 진짜. 그러니까 배고픔과 목마름을 우리가 잘 구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물건이 필요한 게 있고 내 정서에 뭔가 충족이 필요한 게 있는데 네네. 그 정서에 대한 충족이 안 되고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계속 반복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면 아, 난 옷이 없는데 배가 고픈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물건을 요즘 저희가 보통 가서 잘 안 사고 네. 이게 예, 띡띡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예, 띡띡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 우리가 되게 연인과 사랑하고 뭔가 사랑하는 무언가 생길 때 그 설레임 이런 게 이렇게 똑같이 나오거든요. 진짜? 몸에서. 밤마다 이래 나는. 밤마다 설레. 아니 그 이제 홈쇼핑의 매출이 1년 중에 가장 많이 오르는 게 그러니까 설이나 추석 때가 아니고요. 아니고. 요거 지나고 해서요. 명절 후 스트레스. 네. 나 지금 왜냐면 소름 끼쳤다. 나 시댁에 가서 고생했어. 이렇게 뭐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 어머니 너무 오래 사신다 뭐 이럴 순 없잖아요. 뭐 이럴 순 없잖아요. 너무 오래 사신다.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 노동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러면은 이게 네. 극한의 감정 노동을 이틀 3일 하고 술상 막 10번 20번 차리고 나면 그래. 집에 오면 나 너무 짜증나. 보상받아야지. 나도 보상받아야지. 그럼. 그러면은 당연히 이걸 고르면서 그게 순간
그때나마 해소되는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이해가 저도 돼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뭔가 기분이 우울하거나 뭔가 센치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쇼핑을 좀 왕창하는 편이에요. 왕창? 네, 한 번에 근데 많이 사는. 그러니까 자주자주 옷을 쇼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텀을 조금 오래 둬서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때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뭔가 감정의 노동이 있었던 날은 그런 거로 좀 그럼요. 소비를 하는 것 그래요. 같아요. 맞는 네, 거 같아요. 진짜 네, 맞는 맞아요. 거. 공감이 많이 돼요. 네. 타프로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옷에 대한 관심 어떻게 생각되세요? 여성분들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사실 한국 사람들이 되게 이제 외모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그 중에 또 패션이 속하는 거고. 근데 게다가 또 유행에 민감하다 보니까 또 사 입고 또 바꿔 입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막 1년 안에 또 막 갑자기 이걸 또 사야 되고 저것도 거기 갈 거면 이걸로 입어야지 하고 굉장히 좀 그런 유행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미국은 좀 어떻나요? 미국도 당연히 유행은 있죠. 유행은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좀 개성의 개성. 그런 거를 좀 많이 추구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사람들이 약간 대중적으로 확 부는 어떤 그런 패션이 그런 건 없어요. 썩 흔하지가 않아요. 한국만큼 굳이 비교하자면 한국만큼 그렇게 이제 유행이 크지는 않아요. 또 우리나라 무슨 드라마에서 뭐 누가 입었는데 뭐 너무 예쁘다고 완판되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이라고 저도 들었어요. 네. 그리고 왜 그 중학교, 고등학교 이 아이들 사이에서 그 한때 그 패딩 네, 이제 네. 비싼 거 그거를 안 입으면 약간 소외되는 그런 거에서 그 브랜드가 난리가 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행도 빠르게 돌아가고 옷도 구매하는 횟수나 양도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환경 문제와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많은 분들이 도대체 환경이랑 옷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굉장히 들었어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맞아요. 사실 이제 뭐 모든 제품처럼 우리가 생산을 하는 거라면 그게 무조건 환경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네. 되는데 특히 옷 같은 경우에는 그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소재가 플라스틱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식물성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 생산 과정, 유통 과정, 제작 과정 다 생각해 보면 네. 그러면은 당연히 뭐 어떤 태량의 어떤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산업 용수 그리고 화학 어떤 물질들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물감이라든지 아니면 염색시키면 또 그걸 이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기도 하고 또 만약에 식물성이면은 그러면 이제 농가 쪽에 가가지고 뭐 면을 키우고 있는데 살충제도 사용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환경적으로 임팩트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규모가 굉장히 큰 업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해양 미세 플라스틱도 발생하기도 하고 폐기물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상당한데 그래서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에서 한 10%? 네,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높은 거예요. 하나의 높은 분야로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해양의 어떤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네, 네. 이런 거 보면은 큰 비중이 과연 차지될까 싶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35%나 엄청 많네. 네. 버려질 때 오히려 옷이 조금 뭔가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했었었는데 이게 만드는 과정부터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조금 근데 그 약품이나 이런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타프로님이 살짝 맛보기로 이제 설명을 시작하셨는데 네. 오늘 좀 특별한 날이거든요. 세계 물의 날이라고 해요. 유엔이 정말 그래서 이 패션 산업과 관련해서 좀 물 얘기를 해보자 하면은 네. 이 패션 산업이 이게 전체 산업에서 이 물의 사용량이 한 20%다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패션 산업이 20%나 차지를 하고 와. 우리가 쉽게 그냥 고르는 면 셔츠 이 한 벌. 이 한 벌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물의 양이 한 벌이에요. 이 한 벌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물의 양이
2,700리터라고. 어머. 2,700리터요? 네, 2,700리터인데. 한 벌? 네,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마시는 물로 따지면 한 사람이 2년 6개월 마시는 물의 양이라고 합니다. 너무 충격이다. 충격이죠. 아, 셔츠 저도 하나를 좀 만드는데. 예. 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뭐 이거 상상할 수 없을 네, 정도로 빵 많은. 끝날 때까지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벌당 깔깔로 사실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구멍이 나면 다시 그 리폼해서 다시 다 그렇죠. 구멍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입고 했을 때까지. 야. 한물에 대한 소중함이 달라지는 네. 너무 거예요. 충격적이네요. 이게 오래 입으면 입을수록 세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네. 사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요? 프로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옷이라는 게 뭐 나일론이라던가 네. 또는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합성 섬유로 된 옷이 정말 많은데 네. 이 옷을 빨 때 이 미세 플라스틱이 정말 많이 배출이 돼서 거의 뭐 한 번 빨 때마다 수십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빨았다고 하는 건 이제 하수구로 흘러 들어갔다는 거고 결국은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바다에 있는 해양 생물이 이제 그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되고 어머. 결국은 우리 밥상까지 올라오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요즘 최근에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듣고 있긴 한데 네. 선생님 이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작은 플라스틱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마찰이 있거나 아니면 분해가 돼서 조각이 이렇게 깨져 나오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한 5mm 미만의 크기 정도의 그런 크기가 된다면 그게 이제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류가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5mm 미만이면 굉장히 작은 거네요. 눈에 네. 잘 안 네, 보이는 그렇죠. 약간 요만한 플라스틱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게 세계 자연보호 연맹에 따르면은 미세 플라스틱 오염의 한 약 35%가 그런 합성 섬유 제품에서 세탁할 때 그 과정에서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우리가 먹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신용카드 몇 장의 분량이라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저도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게 이제 세계 자연기금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그냥 섭취하게 되는 그런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 같은 거 있어요. 네, 근데 그 양이 2,000개나 된대요. 이게 네, 2,000개나 되는 일주일 동안 건데. 먹는 거? 네네네. 그러면 그게 이제 거의 이제 5g 정도에 해당이 되면 그러면 그게 신용카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약 신용카드 한 장을 먹는다. 신용카드 한 장을 먹는다. 생각하시면 1년으로 이제 확장시키면 한 50장 정도 먹는 거예요. 한 250g이니까. 그렇죠? 너무 충격적이네요. 네. 근데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먹는 거 그렇게 건강에 당연히 안 좋을 것 좋겠지. 같은데, 그러니까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으면 뭐 어떤 뭐 병이 뭐 발생한다거나 발병이 된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아, 맞아요. 분명히 뭔가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이렇게 증명이 된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지만 뭐 어떤 부정적인 시그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고요. 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따르면 이제 어미쥐에게 초미세 플라스틱을 이제 섭취를 하게 하고 출산을 해서 이제 모유수유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새끼 쥐에게 그 초미세 플라스틱이 전달이 되었고, 네, 그래서 이 새끼 쥐의 여러 장기에 그 물질들이 축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이 미세 플라스틱을 이제 섭취한 어미쥐에서 태어난 이제 새끼들은 학습이나 이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이 있거든요. 그 해마 부분의 신경 줄기세포가 손상이 되었고, 네, 그리고 이 성체가 된 후에 뇌 생리학이나 생화학적 기능에도 이상이 되고, 암컷의 경우에는 인지 능력도 저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합성? 분명히 뭔가 네. 인체에 영향이 있겠죠. 그러네요. 네. 합성 섬유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세대 간에 어쨌든 전이가 되고 또 아이의 뇌 발달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건데 근래 들어서 패션업계가 합성 섬유를 유난히 많이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이 여성분들이 더 잘 알 건데 패션계 유행 기간이 요즘에 굉장히 옛날보다 더 짧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네. 흔히 이게 스파 브랜드라고 해서 니클로 라 시엔에
빅파워, 템 같은 브랜드들이 지금 유행을 시작함과 동시에 기획하고 생산하고 유통 판매까지 한 번에 쫙 진행하고 네. 유행이 딱 끝나잖아요. 끝나면 바로 폐기해버리는 패스트, 발음 괜찮아? 패스트? 네. 패스트? fast. 패스트 패션이 유행을 주도하면서 아무래도 이 값싼 합성 섬유의 사용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역으로 말하면 이 값싼 합성 섬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패스트 패션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 2000년대에 접어드니까 이런 패스트 패션 업계도 많아지고 생산량이 2배나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런 패션 브랜드들이 1년에 한 800억 벌 정도 만들고 있대요. 800억이요. 800억. 800억 벌이요. 800억 벌. 네. 게다가 그 중에서 85%나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온 수치인데 예, 그만큼 버려진다고 합니다. 좋은 방법들도 다 있을 텐데 왜 폐기를 할까요? 어디다 기부를 해도 되고 하는데 근데 너무 싸니까 네. 어차피 그냥 없애자 하고 빨리 치워서 재고도 다음 많이 거를 남고 내보내야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거 나왔네 하고 이제 소비를 해주는 계속 거예요. 생산에 네.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전체 과정에서 그러면 나오는 환경 오염이 얼마나 많을까? 이산화탄소의 뭐 다이옥신이라든지 그런 유해 물질이 사실 상당히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옷을 사야 되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입으라는 건지 벗으라는 건지 분들도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사라는 거야? 말래는 그럼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네,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프로님은? 저는 그래서 클래식을 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클래식? 개인적으로. 그리고 빈티지가 되는 걸 사라. 근데 사실 클래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의 가치를 더 붙이거든요. 근데 그게 클래식이 되지 못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되게 퇴색돼 버리더라고요. 그 패션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더 붙고 더 비싸지는 옷들이 있어요. 그런 옷들을 입게 되면 저는 상대적으로 그런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소비가 좀 덜해지는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패션 업계에서도 이미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명품 브랜드에서는 이 업사이클링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패션에 관심이 좀 많고 요즘 패션 좀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업사이클링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도대체 이 업사이클링이 뭐지? 이렇게 살짝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업사이클링이란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네. 거기다가 새로운 디자인을 가미를 해서 아예 새로운 뉴 제품으로 탄생을 시키는 거를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저기 사진에도 보이네요. 그쵸? 저런 제품도 이제 업사이클링 제품인데 명품 브랜드에서 업사이클링으로 제품을 내놓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거든요. 세계적인 패션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뉴욕 패션 위크 등에서도 이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한 패션쇼가 열리고 있고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또 미국 뉴욕 타임스에서는 헌옷이 가장 강력한 트렌드가 될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더라고요. 사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유행이 돼버리는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돼가지고 맞아요. 이런 약간 지속 가능성을 사랑해주는 그런 브랜드 하나가 있는데 이 브랜드가 2011년에 블랙 프라이데이에다가 이렇게 자켓을 자기가 홍보했는데 Don't buy this jacket이라고 광고를 낸 거예요. 네, 맞어요. 네. 자켓 사지 그죠? 마. 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약간 패스트 패션이나 이런 거 문제가 된다고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내긴 했는데 심리적으로 또 이게 자극이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사게 돼서 매출이 한 40%나 급증한 거죠. 네. 사지 말라 그러는 사람들이 꼭 사. 이 제품이 진짜 당신에게 필요한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사라라는 거였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국내 기업들도 업사이클링을 좀 많이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BTS가 유엔총회에서 입고 나왔던 정장 이런 것들 국내 기업에서 친환경 원단으로 만들어진 업사이클링 제품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역시 다르네요. 정말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우리 멋진 청년들 아닙니까? BTS!
아니 근데 사실은 오늘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업사이클링 된 옷입니다. 진짜요? 제가 한번 런웨이를 한번 걸어볼까요? 뒤에가 이게 지금 바지예요. 바지를 지금 쳐서. 제가 밑에 입고 있는 이 치마가 심지어 남자 바지예요. 이 남자 바지를 새롭게 분해하고 재해석을 해서 이 천을 이거 완전히 정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보니까 저거 약간 소재 자체가 아웃도어 바지 아웃도어. 느낌이에요. 아웃도어 등산복. 네, 등산복 바지. 나무가 있는 게 그거네요. 심지어 방수도 돼요 이게.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네, 저도 오늘 진짜요? 이렇게 앞으로님도. 업사이클링된 의상을 입고 있어요. 저 옷은 되게 예뻐요. 네. 너무 어울린다 근데. 되게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옷이 되게 특이한 게 있다면 네. 제가 남자이지만 사실 이게 원래 여성복이었대요. 네, 되게 여성복 그런 니트들 여러 개 이렇게 잘라서. 다시 네, 잘라갖고 이렇게 다시 붙인 거거든요. 너무 예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솔직히 저는 주부 입장이니까 우리가 이 가성비나 가격을 좀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업사이클링 된 제품들이 버려진 물건을 재활용하는 거에 비해서 비싸도 비싸다. 너무 비싼 것 같으니까 이거 사기가 좀 이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당연히 아시다시피 대량 생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잘 공장 다 시킬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손이 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들어오는 모든 소재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 똑같진 않잖아요. 원단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이제 과정을 똑같이 할 수가 없고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소재를 어떻게 가져오느냐의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방차에 폐기된 호즈를 가지고 가방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폐기량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주 많이 만들 수는 없어요. 그죠? 소량이니까. 근데 그걸 만들어 많이 가져와도 어떻게 가져올 거냐. 그래서 가져오는 거에 대한 또 비용이 생기는 거죠. 제도가 없다 보니까 비싸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네. 없겠네요. 근데 이게 또 이 한 제품이 다 똑같은 제품이 없고 이 네, 옷도 맞아요. 지금 약간의 디자인이 좀 다르잖아요. 비슷하다고 해도. 그러면 어쨌든 이거 하나 만들 때에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비싸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수고에 비하면. 네. 맞아요. 네. 요즘 MZ 세대들이 이 가격에 관계없이 업사이클링 제품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은진 씨는 얘기 들어보니까 왠지 MZ 세대신가 봐요. 저 아직 MZ 세대인가 봐요. 네. 네, 근데 이렇게 MZ 세대가 업사이클링 제품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요즘에 MZ 세대라면은 사실 앞으로 살아나갈 세상이 사실은 굉장히 막막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윗세대보다 부의 어떤 불균형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해서 또 이제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환경 문제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0명 중 8명 정도가 가치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치 소비. 그래서 자기의 어떤 관심사나 세상을 판단하기에 이제 자기 가치관에 맞는 것을 소비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또 뭐 ESG가 유행하잖아요. 기업계 쪽에서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MZ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상당히 여기 나오는 E, environment, 그러니까 이제 환경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았어요. 네. 요즘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런 업사이클링 업계 운영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응원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각각 전문 프로님들과 또 오늘 함께 해주시는 심은지 씨가 좋은 아이디어 많이 얘기해 주셔서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들 머리에 그린 라이트가 꽂혔어요. 보이세요? 보일 리가 없는데. 난 보여. 이거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죠? 나만 보이나? 나만 착하나? 나도 보여요. 나도 보여. 네, 다음은 타프로님 담당이시죠? 네, 맞아요. 지구인 더 하우스에 오신 두 번째 지구인 심은지 씨의 이런 이제 생활 환경이 얼마 정도 이제 지구와 공생하고 있는지 한번 검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되게 예쁘다. 좋으시고 예뻐요. 아우,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다 제가 만든 겁니다. 어떠세요? 반지도 있고요. 키링,
그리고 이런 키링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목걸이도 이렇게 있고 이게 좀 시글라스라고 대표님 설명해 주시죠. 설명을 미루시는 거예요? 네, 아니 대표님 훨씬 잘하시니까 보다 은지 씨 이게 뭘 것 같아요? 시글라스요. 시글라스죠. 네. 근데 초록색 많이 보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소주병 아니면 사이다병 이런 건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거는 바닷가에 버려진 유리 조각이 파도와 모래에 이렇게 빙글빙글 굴러다니면서 마모된 상태에 이게 지금 약간 그러니까 얼마나 버려졌으면 아이고. 세상에.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제가 직접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세척을 해서 그다음에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저게 다 이제 자연이 어디에 가서 뭐 샌딩을 해서 긁어낸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파도에 굴러다니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아, 저렇게 공예를 주워서 하는구나. 버리시면 안 돼요. 네, 이거를 네, 버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아이들을 저희가 주워서 하는 거지 이거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은진 씨가 약간 그 만드는 손재주가 있으신가 봐요. 아, 제가 저런 거 만드는 걸 좋아해요. 좋아하고, 저게 이제 레진을 칠하고, 그 다음에 자개 같은 거를 붙여서 자기만의 이제 스타일의 액세서리를 만드는 건데요. 정말 무서이네요. 네. 자개의 합작품입니다. 제목은 발자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남긴 어떤 자취 그런 것들을 모티브에서 만든 발자국입니다. 귀걸이인데 이 아이들은 사실 뭐 색감을 넣고 하는 것보다는 이 시글라스의 느낌을 좀 살리고 싶었어요. 좀 반짝반짝하게 더 빛을 발하는 시글라스 약간 그런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자, 봐봐. 이거 먼저 봐봐요. 이게 그 바다 그 시글라스 버려진 유리 있잖아요. 예쁘네요. 네. 그걸로 만든 반지. 예쁘다. 네, 예쁘지. 되게 약간 시크한 것도 있고 다 끼기 나름인 것 같아. 가져가. 선물이야, 선물. 나 선생님 손에 약간 이거 소주병 약간 이거 그거랑 맥주랑 약간 다 그거야. 디자인이랑 이거랑 좀 세트인데? 그러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주푸드대 너무 귀하다. 깨끗하게 먼저 찍는 거 하고 그러면 화이트를 약간 마지막에 조금 강하게 갈까? 그 매년 찍는 프로필 촬영이 있는데 이제 올해도 새해 지났으니까 저희 새해 진행하는 프로필 촬영하러 왔어요. Like finding joy in the midst of pain. Like wearing my heart proud even though it's stained. I accept everything 저 아까 만든 그 시글라스 액세서리를 좀 착용하고 하고 싶어서 아, 저렇게 본인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한 됐나요? 저런 주얼리나 공예품을 딱 하는 건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저 촬영할 때 집에다 원래는 잘 먹는데 촬영할 때는 뭐 이렇게 막 퍼먹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좀 요즘에 쉬어가지고 딴 때보다 지금 한 2kg 찐 상태? 근데 계속 마른 거를 유지하다가 2kg가 찐 거는 상당히 찐 거거든요. 유지되는 2kg가 찌고 있다는 거는. 그래서 지금 살짝 뒤꿈치가 아파요. 체중 때문에. 그 2kg 쪘다고. 근데 지금 2kg 가지고 3.5kg 뺀 거예요. 상당히 쪘다고 우리는 하루에도 3kg 찔릴 수 있는데. 아우 예쁘다. 아우 멋있다. 지금 하는 거는 조금 아까는 조금 내추럴하게 한 거였다면 지금은 조금 강하게. 저는 눈이 조금만 화장해도 되게 화장한 눈이 돼가지고 그래서 좀 살짝만 터치해도 조금 좀 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강약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 글리터 포인트 하나 줄까 봐요. 언더? 언더 쪽에? 네. 언더에?
밑을 좀 화사하게 블링블링 빛에 반사되면서 눈을 조금 더 화사하게 비춰주는 느낌? 아마 노래하거나 약간 좀 예능 나가거나 아니면은 좀 뭐 가수분들은 많이 쓰죠. 예. 그러니까 좀 많이 조명 쓰죠. 자체가 저도 엄청 많이 세가지고 써요. 저도 이렇게만 엄청 해도 써요. 되게 확 날라서 근데 확 날르니까 눈이 그냥 초롱초롱하게 반짝반짝만 보죠. 근데 이런 화보나 약간 사진 찍을 때도 조금 넣는 편이에요. 아우, 멋있어요. 우. 너무 멋있네요. 네, 두 번째 지구의 스타 심은진 씨의 일상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구의 진심인 탑프로에게 딱 걸렸어. 심은진 씨의 문제점은 뭡니까? 탑프로에 딱 걸렸어. 레슨 1. 바로 시글라스 업사이클링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업사이클링에 직접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가구에 접목을 좀 시키고 싶어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잘 활용하면 좋은 또 가구 리폼 재료가 또 되거든요. 아, 아니 그런데 탑프로님, 우리 네. 사실 해양 쓰레기 문제가 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국만 봐도 사실 이제 한 해 동안 생기는 그런 해양 쓰레기의 양이 한 18만 톤 정도 돼요. 18만 ton. 네. 이렇게 1년에 생기는 18만 ton이나 되는 그렇게 많은 해양 쓰레기 중에서 한 6% 정도? 한 약 1톤 정도가 이제 유리가 아유.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리. 그래서 바닷속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분해되지는 잘 안 예, 좋고. 못하긴 하는데 얼마 정도 걸릴까요? 유리라면? 엄청 걸릴 것 같은데. 유리 그래도 뭐 한 20년 정도는 몇십 년, 걸리지 50년 않을까? 걸릴까요? 20년 정도는 유리니까. 무려 100만 년이라고. 뭐요? 무려 100만 년이라고. 뭐요? 아니 100만 년이요? 100년 아니고 100만 년? 년이요. 네. 만년. 말도 안 돼. 유리가 그냥 이렇게 분해되지는 않으니까요. 네. 예, 계속 그 전에 갈고 지구가 갈고 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100만 년? 네, 맞아요. 바다에 있는 쓰레기 문제가 사실은 이렇게 그냥 조만간 빨리 해결될 건 아니고 정말 심각하네요. 아주 크게 생각해야 되는 그러네요.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시글래스로 모아서 이렇게 좋은 제품으로 또 이제 재탄생을 시켜주시니까 굉장히 이제 100점 만점 이렇게 100점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탑프로님이 원래 이렇게 점수를 후하게 주시는 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혹시 네. 호똑한 채찍 전에 당근 먼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야. 이게 채찍입니까? 계속 칭찬만 할 수는 없는데 칭찬할 거 많겠지만 근데 아까도 이제 보셨던 것 중에 뭔가 어떤 물건을 쓰셨는데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이제 네. 화장품 중에 네. 그죠 반짝이는 거 있었죠. 그게 왜요? 근데 난 너무 이해가 안 돼. 반짝이가 왜 어디가 어때서요? 그건 말씀드릴게요. 예. 이 반짝이 좋아한단 말이야. 그건 말씀드릴게요. 응. 탑프로에 딱 걸렸어. 레슨 2.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닙니다. 네. 이 글리터가 사실 페트병하고 같은 소재예요. 네. 그리고 이게 되게 작잖아요. 대부분이 그 5mm 이하의 크기잖아요. 굉장히 훨씬 더 작죠. 작잖아요. 네, 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뭐 몸을 씻고 하면 하수도에 들어가고. 맞아요. 사실 섭취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먹을 수도 있네요. 먹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글리터가 아까 눈 밑에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되게 피부가 약한 부분이고 눈 안구 안으로도 잘못하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닦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네네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결막염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 결막염에서 더 나아가면 안쪽 각막까지도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막에 손상이 오면은 시력까지도 손상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눈에 뭔가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직 그 글리터가 들어간 화장품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여성들이 많이 사용할 확률은 매우 높겠죠. 네. 분별해서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겠네요. 저 엄청 지금 충격입니다.
그 반짝이를 엄청 사랑하는 여자로서 그 공연하실 때는 또 그리고 캐릭터 공연은 할 때는 다른 배우들보다 특별히 제가 조금 더 과하게 항상 사랑하세요, 약간 글리터를. 글리터 사랑하고 약간 투머치하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손톱도 지금 손톱! 네. 빨간불 들어왔어요. 손톱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 잠시 돌아가 있어요. 어머니가 당뇨가 유전이 있으시거든요. 지금은 건강해 보이지만 암이요? 네네. 암이랑 저 약간 조금 현실감이 순수하죠. 없어서. 그래서 네. 제가 가지고 왔어요. 네. 그걸 선생님 진작에 좀 얘기해. 네. 자,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우리 이번 팬데믹으로 환경을 오염시킨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지, 환경 오염이 인간의 건강에 얼마나 큰 타격을 입히는지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은진 씨는 괜찮은지 특별한 검사를 받으셨죠. 네. 제가 피를 뽑고 왔어요. 네, 이제 환경오염 물질 계속 얘기를 했는데 뭐 심은진 씨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인들이 이 환경오염 물질로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강해 보이지만 이러한 환경이 지속된다면 미래 질환이 이제 발생을 할 텐데 그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심은진 씨가 검사를 하고 왔어요. 미래 질환이다 하면 왠지 좀 겁부터 나잖아요. 네. 심은진 씨 어떤 결과를 앞두고 심경이 어떠세요? 약간 좀 유전적인 거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당뇨가 유전이 있으시거든요. 유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도 이렇게 쌀밥만 주로 먹지는 않은 식으로 가긴 하거든요.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그러면은 심은진 씨 미래 질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최프로님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함께 왔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네, 실장님. 실장님. 네네. 담당 최프로님한테 감사. 네. 조금 더 와주세요. 네. 아우, 잘했어요. 네, 이렇게 결과지를 잘 가져왔고. 네, 드디어 결과를 가지고 네. 왔는데요. 결과는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에요. 자,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네. 이게 미래 질환 예측을 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첫 번째 질환이 식도암. 식도암이요? 네네. 유전적으로는 보통이지만 환경이나 습관적인 요인 때문에 이 식도암에 대한 위험도가 좀 중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심은진님의 뭐예요? 네, 뭔데 이 저렇게 식도암 유병률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머. 근데 저 빨간 게 바로 환경 요인. 근데 지금 보시면 40세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네. 50세 이후에 아주 급격히 상승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모로부터 아주 좋은 유전자를 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걸릴 위험성이 있으니 조심하시오 이런 건데. 네, 맞아요. 그럼 식도암이랑 저 약간 조금 현실감이 순수하죠. 없어서 네. 뭘 어떻게 해야 돼? 네. 뭘 관리를 해야 되는 네, 거죠? 관리를 이제 식도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네. 두 번째 위험 요인도 한번 네네네네. 해보겠습니다. 또 바로 있어. 또 바로 네. 제2형 당뇨병이거든요. 제2형 당뇨병이거든요. 당뇨가 나오고 이건 유전이 있다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유전자를 분석했을 때는 그냥 보통 정도로 나왔어요. 근데 환경적인 영향을 통합했을 때 중점 관리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가족력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네. 물론 이제 부모님이 당뇨여서 직접적으로 DNA를 받아서 내가 당뇨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같이 사는 생활 습관을 예, 공동으로 하는 사람들은 네네네.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수 네, 있겠네요. 역시 제가 한번 표로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지금 40대 초반에 보면은 뭐 그다음 네, 위험해 네.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 미래에 이제 질환을 예측했을 때 당뇨병도 아주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빨간 선으로 보시면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구인스타 심은진 씨가 가장 이 중에서 중점적으로 짚어봐야 할 질환은 어떤 걸까요? 네, 아까 제가 이제 표 보여드릴 때 은진 씨도 살짝 얘기를 했는데 식습관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는 질환이 2개가 있습니다. 걱정되는 질환이 2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비만, 그리고 하나는 당뇨예요. 아유, 선생님, 말도 안 돼. 저렇게 솔직히 이런 표현이 좋겠지만 약간 말라 비틀어졌다. 비만이라니 웬 말입니까? 제 얘기도 아니고. 근데 제가 약간 요즘에 조금 살이 쪘어요. 근데 제가 한 20년 동안 넘게 같은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가 요즘에 한 3.5kg가 갑자기 확 찌면서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배가 찌면 안 된다. 다른 데 요런 데 찌는 거, 얼굴 찌는 거 상관없는데 배가 찌는 순간 고혈압과 성인병을 약간 의심할 수 있는 건데 요즘에 자꾸 제가 배가 쪄요. 그런 예. 대체 그런 이유가 좀 뭔가요? 제가 이제 강연하면서도 좀 살이 쪘다는 여성분들께 왜 이렇게 많이 먹었냐 이렇게 직접 물어보면 자기는 진짜 안 먹는데 찐대요. 근데 저는 그게 핑계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50이 되니까 제가 하루에 3끼를 챙겨 먹는 경우가 한 달에 한 번도 없거든요. 2끼나 1끼 반이에요. 네, 저도. 그런데 제가 32에서 허리가 34가 되더라고요. 많이 안 먹는데도. 그래서 정말로 안 먹는데 그분들이 하는 게 핑계가 아니고 그래서 그게 흔히 말해서 뭐 얘기하는 나이살인가? 아니면 그 이유가 뭔가요? 아니에요. 이런. 김프로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진짜. 나이 때문이에요. 나이 때문에 그런다고요? 네네. 사실 정말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나이가 된 거죠. 이게 왜 그런 거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 네, 그리고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근육도 줄어들고 이제 근 감소가 되면은 또 기초대사량이 더 떨어지게 돼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꾸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뭐 먹던 거 조금 줄이고 끼니 줄이고 이러면 살 뭐 1, 2kg 빼는 거 정말 일도 안 왔어요. 근데 저희 정도 나이가 되잖아요. 1kg 빼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체중 조절 자체가 이제 안 돼요. 너무 힘든 지금 거예요. 유선 대장님이 이 나이가 되면이라고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나이가 죄송해요. 아니 이 나이가 중요해요. 네, 이 그 나이가 나이가 몇 살이 바로 정도인가요? 완경이 되는 나이. 완경이 되는 나이. 완경이 되는 나이. 아직 아니에요. 네, 49.8세 뭐 이렇게 평균 나이가 완경의 나이인데 이 완경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여성들에게 있어서 여성 호르몬이 그냥 급격히 떨어지죠. 네, 남성들은 그냥 남성 호르몬이 완만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쭈쭈쭈쭈 떨어지는데 여성들은 그냥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듯이 확 떨어지니까 이때 이제 우리 이 체지방도 이제 막 분해를 시켜줬던 여성 호르몬이 사라져서 자꾸 배에 살이 찌는 거예요. 슬프네요. 저 지금 점점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고 있는 중인 건가요? 여성 호르몬이 줄기는 줄죠. 줄다가 훅 떨어지는 거니까 네. 조금씩은 들어와요. 네, 이 무리로 늦은 따라 점점 더 과격해지고 점점 막 봉사를 하고 싶고 저는 그러면은 앞으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당뇨나 약간 비만 약간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게 제일 좋은지. 네네. 심은지 씨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지구인스타 심은지 씨의 신체 환경을 위해서 우리 최플로님이 또 준비하신 게 있으시잖아요. 물론이에요. 네. 지금 너무나 건강해 보이지만 아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래에 생길 이 질환을 저희가 예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우리 심은지 씨뿐만 아니라 이 지구인들을 위해서 제가 해결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실래요? 약간 과일 맛이 나요. 뭐 샐러드 같은데 이렇게 뿌려 먹어도 상큼해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모유 유산균 비에날 17이라는 거예요. 모유를 그럼 이거는 어느 어머니에게서 가지고 온 이 저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모유 유산균 비에날 17은 한국인 어머니 모유에서 거기에 있는 유산균을 분리 추출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장 건강은 물론이고요. 이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주는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면 방해가 안 된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것만으로 다이어트가 된다는 건지요. 저 이것만으로 눈빛. 다이어트가 될까는 잘 모르겠어요. 네, 부담돼요. 이번에 단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이것도 동물 실험도 아니고 사람. 이제 사람을 상대로 한 이 비만한 성인에게 비에날 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거든요. 근데 무려 12주 만에 허리둘레가 5cm 감소를 했고요. 복부의 내장 지방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냥 먹는 것만으로. 먹는 것만. 그러니까 다른 식이요법을 하지 않고. 근데 어떻게 그 허리둘레가 그 짧은 그러니까요. 시간에 5cm나 줄 수 있는 거예요? 허리둘레 5cm라는 게 네. 이 버클 2칸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엄청난. 무슨 기능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네, 우리 몸속에 지방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부나 이 허벅지에 쌓여서 막 비만을 유발하는 백색 지방이라는 게 있고요. 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갈색 지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려면 어떤 지방의 세포의 크기를 줄여야 될까요? 어떤 지방의 세포의 크기를 줄여야 될까요? 백색 지방이겠죠. 네, 백색 지방이겠죠. 네, 이 백색 지방의 세포를 크기를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때 비에날 17 유산균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에날 17 유산균을 섭취한 동물을 관찰했더니 지방 세포의 크기가 35% 감소했고요. 결국은 식탐이에요. 저도 음식에 대한 약간 좀 그게 있어가지고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일단 눈앞에 없으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있으면 있으면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저는 소화가 안 돼서 이거 누르면서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유선 대장님의 의지가 약해서 이게 누군가가 막 핀잔을 준다면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허전해서 자꾸 먹고 싶고 이럴 때 또 관여하는 호르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우리가 밥을 먹고 배부르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이 렙틴 호르몬이 나와서 뇌에 이 식욕 억제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이드를 무시하고 계속 먹어. 우리가 계속 먹고 그럼 결국 폭식이잖아요. 근데 자꾸 폭식을 하게 되면은 렙틴 호르몬이 먹지 마 하면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오다 보면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몸은 렙틴 신호에 그냥 무감각해지는 렙틴 저항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렙틴 호르몬이 이렇게 적절하게 분비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또 모유 유산균 비에날 17이 렙틴 호르몬의 불균형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식욕을 다스릴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근데 식욕을 좀 조절할 수 있다고 해도 그 보통 다이어트에 그 탄수화물을 좀 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뭔가 또 스트레스를 받고 이럴 때 주로 저는 탄수화물이 땡기더라고요. 당연하지. 네.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탄수화물 너무 안 먹어도 예민해지지 않나요? 맞아요. 예민해져요. 그냥 살은 빠지고 성격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셰프로님 어떤 상관관계인가요? 네, 사실 이제 탄수화물도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주로 먹는 탄수화물이 흰색 탄수화물이 많아요. 흰색. 그러니까 밀가루, 흰쌀밥, 뭐 설탕.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빨리 단당류가 되어서 이 몸에 당을 올리거든요. 보통 그러면 다당류로 된 것들을 좀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식이섬유, 올리고당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분자 크기가 크니까 아무래도 흡수가 잘 안 되고 이 몸 밖으로 배출이 되고 또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이로운 점이 있죠. 근데 그렇다고 너무 식이섬유와 올리고당만 먹고 살기에는 저는 면 너무 좋아해요. 저도 면 좋아하죠. 근데 어떻게 그거 어떻게 안 먹고 어떻게 아, 물론 과하게 먹는 거는 뭐든지 좋지 않습니다. 면도 그렇고 뭐 흰쌀밥도 그렇고 하지만 아예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너무 비인간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런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이 비엔알 17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단당류를 다당류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굉장히 역할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당류는 잘 흡수가 되지 않아서 배변으로 그냥 배출이 되는 거죠. 실제로 비엔알 17 유산균을 섭취한 동물의 대변을 검사했더니 뭐 섭취하지 않은 이 동물이랑 비교했을 때 다당류 함량이 무려 5배나 많았다는 결과가 있고요. 이건 결국은 이제 섭취한 탄수화물이 다당류 덩어리로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배출이 되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 심은진 씨가 비만뿐만 아니라 아까 당뇨 위험도 좀 맞아요. 높았잖아요. 그럼 혹시 비엔알 17 이 유산균이 당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나요? 네, 뭐 아까 야식도 드시고 해서 정말 당뇨 뭐 나중에 유발할 수 있는 인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단당류를 다당류로 전환해서 배출시켰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의 혈당 수치를 또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이 당뇨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막 연결이 다 되어 있네요. 네. 실제로도 이 당뇨에 걸린 동물에게 12주간 비엔알 17 유산균을 투여했더니 공복 혈당뿐만 아니라 식후 혈당까지 모두 감소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식후 혈당도 감소돼요. 네네. 근데 이거 섭취할 때 뭔가 주의해야 될 점 없어요? 선생님? 네, 오늘은 아까 보니까 이제 김프로님이 중간중간 계속 드시더라고요. 어떤 거라도 왕창 드시면 안 되고 더군다나 유산균은 균이에요, 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정말 이 복부 통증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엔알 17 유산균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450에서 900mg 정도.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꾸준히 드시는 거. 왕창이 아니라. 우리가 유산균을 먹는데 이게 체지방 감소되는 거 좋겠죠. 그리고 당뇨 예방이라던가 장 건강을 위해서 식약처에서 이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심은진 씨와 함께 쓰리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도 환경을 조금 예민하게 좀 지켜보면서 조금 열심히 뭔가 행동적으로 옮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여러 이런 프로님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유용한 정보를 좀 알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도 너무 특별한 선물을 받아가지고 저희도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네. 오늘도 라떼를 찾는다면 내일의 항해는 없다. 지구인이 레벨업 되는 시간 지구 In the house. 원조 걸크러쉬 언니 가수 황보 씨입니다. 이 X세대가 도대체 어떤 세대인지. 배꼽티 입은 것 때문에 재판을 받은 여성이 있다고. 네? 재판이요? 소신 있었던 X세대가 꼰대의 길에 접어드는 너무 올드하시다 진짜. 뭐라고? 인트로 나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과도한 자원 소비, 폐기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약간 좀 책임이 크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